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오늘 책임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수습책을 논의한 직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설을 부인했습니다. 여러 불편한 질문과 상황 속에서도 애써 웃어 보였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뒤에. 카메라 두드려 맞았다. 하지만 결국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다음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원내대표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권을 누가 잡게 될지 관심인데요. 현 지도부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요. 또 한편에선 관악산에서 훌라후프를 하면서 세력을 다지고 있는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경랑의 국민의 힘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는 사퇴 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들어보신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오늘 책임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취해된 말씀도 주시고 뭐취 인기가 많이 남았는데. 문재위 차원에서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저기서 이제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럼 사퇴는 언제쯤 결정하신 거예요? 사퇴? 대선 기간 동안에 패배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었죠. 네, 사퇴 의견도 들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원총회에 나오고 나서는 오래전부터 사퇴를 마음먹었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원총회가 개최되기 전 오늘 새벽부터 당직자들을 비롯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예.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제 의원총회 가기 전에 여러 이야기를 한 것은 거취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고요. 사실 5월 10일이죠. 그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당시 비대위를 이끌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당원들로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예. 그에 대한 책임과 함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인데 다만 그럼 5월 11일에는 왜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사퇴했느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사퇴할 경우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 것이고 선거에서 사실 큰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렇다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들었고 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그래픽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썼거든요. 저희가 제작진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원으로 해야 되느냐, 원내대표로 해야 되느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원이라고 일단 표시를 했는데요. 저도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무슨 일반 기업처럼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의원총회라든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퇴가 철회하지 않는 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에 원내대표에서 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상황이고요. 대개 저런 경우에는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최다선 중에 한 분이 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대개 5선, 6선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낮에 나온 어떤 보도도 후임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기까지 원내대표의 그 직은 그대로 권성동 대표가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잠깐 돌았었는데 권성동 대표는 내가 그 역할을 지금 내가 내려놓는 마당에 자녀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 이게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심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내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래전부터 직을 내려놓을 그 결심을 했다라는 게 진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할 때 사실상 권 원내대표도 나도 같이 물러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러면은 열흘 내에 또 의원총회로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주류와 비주류 간에 또 갈등이 국민 여러분께 또 어떻게 비치냐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주변의 만류로 철회를 한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열흘 20일 동안에 또 무슨 그 역할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전직 원내대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업무를 안 한다. 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다음 선출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선출 일정은 미정이다 이렇게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가장 최신 확인된 버전의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어쨌든 우리 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선거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되는데 원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원들의 그 투표로 뽑은 당 대표가 민주적 정당성과 그 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빨리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어제 김재원 전 비서실장도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예, 턱걸이 영상도 있고요. 훌라후프 영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선 패배 직후의 모습인데 이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뭔가 나는 계속 뭐 당권 도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당에서의 역할이 될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로 봐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턱걸이하고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또 턱걸이하고 또 대형 훌라후프 관악 쪽에는 또 그 운동하는 곳에 또 대형 훌라후프도 아마 비치를 해둔 모양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연상이 되잖아요. 아, 당권 포기 안 하겠구나. 그런데 또 어느 보도에는 난 당권 욕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냥 욕심이 없다고 말한 것일 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턱걸이 영상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조금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좀 건전한 합리적 보수 야당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턱걸이 하면서 참 속도 좋아요. 저렇게 턱걸이 하면서 당대표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특히
계엄 벌써 끝났는데 그걸로 특검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 참 아직도 갈 길이 참 멀어 보인다. 그리고 대선 네. 패배하고 지금 사흘째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진작에 했어야 될 그 한 사람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지도부가 아직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 그 자체도 참 심각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김용남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정말 턱걸이는 엄청 잘하세요. 예.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저 연세에 저 이른바 배치기 안 하고 저렇게 제대로 턱걸이를 반동을 여러 개 이용하지 않고. 예.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아직도 건재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대선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의힘은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41%가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선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실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나 뭐 다른 정치인들이 절대로 그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도록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부추기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도 아마 댁에서 그냥 편하게 쉬실 생각만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면 친윤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그냥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가면 친윤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을 끌어들여서 한동훈 전 대표에 맞서는 카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같은 자체 후보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김문수 후보까지 출마를 하면 3파전으로 가면 일종의 어부지리 형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어부질이라는 표현 쓰였네요. 그래서 자, 친윤계 고민이 아마 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상황이 훨씬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를 득표하면서. 예, 30초 남았네요. 당내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어야 하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를 두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시계 제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뭐 이준석 의원이 친윤들과 손잡는 그런 시나리오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가능하다. 예, 다만 김문수 후보와 친윤 세력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 정도는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제가 지금 여기서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잡한 상황인 건 맞는데 저희가 환골탈태해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알겠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요. 네. 네. 아까 우리 말씀을 반드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잘 아시겠지만 냉동식품이 아닙니다. 이 꿈틀꿈틀거리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휘둘릴 뿐은 아니니까요. 아마 네. 본인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출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아주 앞부분에 좀 길어져가지고 용산에 PC가 없는 바람에 앞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